자, 우리 호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주실 병명은 위식도 역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관악근 쪽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위에서 이제 토를 많이 하시게 되고 막 이러면은 그쪽이 안 좋아지죠. 식도 쪽이. 근데 애들도 많이 있나요? 조금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른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식물이 올라온다고 네, 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역류를 하는데 네. 이게 역류가 병적인 역류냐 일반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일시적인 일시적인 역류냐 역류냐. 이런 거를 좀 감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아 시기에는 생기적 역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 분유나 모유를 먹었을 때 음. 이제 우리 아가들 먹고 나서 이제 트름을 시키면 개원하는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트름 네. 체크해야 그래서 개원거나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생리적 역류 이런 것들 이런 증상은 보통 생후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 전에는 살짝 이렇게 약간 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네, 그런 그런 건 말씀인가요? 이제 네, 자연스러운 증상인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병으로 보는 역류 같은 경우는 이런 식도 역류가 지속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뭐 임상증은 뭐가 나타나죠? 이제 역류가 지속되면 대표적으로 이제 뭐 흡입성 폐렴이라든지 식도염이라든지 혹은 이제 성장 부진 또 식이를 잘 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위식도 역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식도 역류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 속이 쓰리다, 네네. 뭐 자꾸만 식물이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표현을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네.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게 드러난다는 네.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식도 역류가 이제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저 질환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희 나라 동양 쪽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 질환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식도 폐쇄로 수술했었다거나 뭐 미숙아로 태어났었다거나 또 뭐 구순 9개월 같이 이렇게 잘 먹지 못하고 이렇게 호흡이 좀 불안정하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경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좀 아픈 아가들한테서 이제 이 식도 역류가 증상으로 이제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언제쯤,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뭐 식도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뇌 손상이 있어서 신경학적 장애가 있다거나 미숙아 있거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알잖아요. 우리 애가 약간 미숙아로 태어났네. 우리 애가 뭐 식도가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네. 수술을 받은 적이 있네. 뇌가 좀 안 좋네. 이런 걸 알고는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2차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서 위식도 역류가 있나 보다를 의심하게 될 수 있을 때의 시점이 대략 언제쯤이 맞나요? 나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약간? 사실 그런 시기나 이런 건 환자마다 너무 다르고요. 그래서 조금 뭐 보호자분도 그렇지만 추적하는 의료진들이 특히 소아과 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요즘은 좀 더 전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좀 관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호흡기 문제가 이제 가장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 자꾸 반복적으로 폐렴이 온다든지 뭐 기관지염 이런 것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자꾸 토하는 증상 혹은 이렇게 흡입되는 증상들이 있으면은 위식도 역류가 그때는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의심을 그게 하게 있어서 얘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네, 그러면 요즘 이제 그런 2차적인 증상으로 인해서 이런 GERD 때문에 생기는 이런 증상들을 유심히 의료진이 관찰해서 이게 왜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하고 캐치를 빨리 잘 해주셔서 이런 진단을 의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늦어져서 한참 진행되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얘는 왜 이렇게 폐렴이 생겨 치료가 폐렴만 하다가 뒤늦게 아주 늦어지거나 이러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GERD 같은 증상을 방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의료진들은 그런 증상들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많이들 이제 아셔서 이게 보호자분한테 설명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걸 보호자분들이 빨리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잘 먹고 잘 크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콧줄을 끼고 입으로 못 먹게 되고 그러면서 수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 이런 기회 통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위식도 역류가 이제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의심이 되고 검사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 그런 것들을 조금 늦추려고 하시는 경향이 조금 있으세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제일 무서운 게 이제 폐가 이제 흡입성 폐렴이 생각보다 좀 좋지 네, 않죠. 좋지 않죠. 네, 이게 좋지 왜냐면 않죠. 위라는 장기는 위산을 분비하고 우리가 이제 소화를 하는 그런 장기인데 위산이 폐로 넘어가는 네, 거니까 위산이 이제 폐가 넘어가고- 손상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이제 폐가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심각하면 이제 급성 호흡부전에 빠져서 이제 막 중환자실도 가고 인공호흡기도 달고 이런 경우도 간혹 있어서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를 해보자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주저하지 말고 일단은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의심을 하고 진단을 하게 되면 진단은 주로 뭘로 내시경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네,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진단은 이제 24시간 동안 콧줄이라고 해서 이 줄을 이제 특수한 그 검사 장치를 콧을 통해서 위 식도 사이에 거치해서 24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위산이 올라오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단을 하면 수술적 치료가 우선인가요? 이제 환자마다 좀 다르겠지만 우선은 이제 만약에 이제 상태에 따라서 수술을 바로 못하면은 이제 내과적 치료로 해서 약물 치료를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위상 억제제라는 약을 좀 쓰기도 하고요. 또 아이 이제 먹는 자세라든지 시간을 좀 변경해서 먹는다든지 또는 먹는 분유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좀 해볼 수 병행을 해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정말 너무 진행이 되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수술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게 되죠? 수술은 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그 괄약근의 이 약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저부를 그 좀 움직이게 이렇게 수술을 해서 위 저부를 이용해서 식도를 360도 감아주면서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을 좀 더 조여주어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위와 식도 사이 역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줄여주는 효과고 그래도 음. 이제 이 수술을 하기 전에 항상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걸 묶어놓으면 먹지 못하는 걸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사실 이게 뭐 외부에 있는 뭐 밴드라든지 뭐 다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자기의 위를 가지고 묶는 거기 때문에 아이는 사실 수술하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이게 이물감도 없고 아파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입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술을 잘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 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수술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물감이 있거나 아주 어렵지 않다. 네. 그래도 약물 치료를 좀 병용을 하고 그래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 후에 특수 분유를 좀 먹다가 이제 점점 이제 일반 병원으로 바꾼다든지 약물을 또 영양 치료하면서 조금 아이가 상태가 호전되는 거 보면서 끊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약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죠 저희가. 그럼 네. 그렇게 수술하고 네. 한 일주일여 있다 퇴원은 얼마?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 수술 이제 개복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가지만 이제 개복을 이렇게 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당기면서 개복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이 수술도 이제 복강경으로 복강경으로 하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고서 한 3일째부터 다시 먹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 2, 3일 정도 더 지켜보고 보통 수술하고 5일에서 일주일이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의 장점 역시나 이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수술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유식도 역류가 심한 아이들은 입으로 잘 못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당초. 그래서 구강식이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위식도 역류 수술을 하면서 위루관이라고 해서 위로 이제 식이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루관까지 하게 되면은 위루관은 다시 넣어주나요? 좋아지고 이러면 아니면 빼주죠. 그러니까 잘 먹게 되고 쓸 일이 없으면은 관은 빼고 제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루관 자연 클로저가 되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고로 위루관을 잠깐 모르실 수 있어요. 위루관은 배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쪽으로 네, 튜브를 입으로 먹지 않고 이쪽으로 먹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 길을 해서 당분간은 좀 먹는 것들을 조금 좋아질 때까지 좀 쉴 수 있고 이렇게 네. 한다는 말씀일 거고. 네. 그렇군요. 이런 수술을 받고는 뭐 악화가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이렇게 어려움으로 다시 오고 뭐 이런 환자는 뭐 없나요? 아니면 혹은 뭐 기억나는 환자는? 이게 이제 저희가 위식도 역류 때문에 수술한 아이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호흡기적 문제라든지 신경계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먹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예를 들면은 수술하고 나서 아이가 그래도 다른 기본적으로 아픈 그런 기저질환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픈 아이를 먹게 해주는 거지 그 병 자체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어서요. 그래서 그런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를 많이 한다든지 강직이 심한 아이들은 그런 신경과적인 질환을 잘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보통은 이제 폐가 오랫동안 안 좋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를 좀 잘 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질환은 저 혼자서 보는 거는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랑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좀 같이 팀으로 들어가면서 좀 보게 되고요. 재활 치료도 받는 아이들도 많고 호흡기종 또는 이비인후과적 문제를 가지고 같이 접근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좀 다양한 과가 협력해서 보는 부분이 많고,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뭐 재발이나 이런 것들도 물어보셨는데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식도랑 괄약근 쪽에 이게 묶어놨는데 다시 열공 탈장이라고 해서 탈장이 생겨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에 와서 잘 먹는지 토하는 증상이나 이런 게 더 악화되지 않는지 추가로 이제 검사를 하거나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또 이런 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뭐 또 요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아픈 아이를 수술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뭐 탈장은 사실 이렇게 잠깐 그래도 좀 건강했던 친구가 생겼던 이벤트 수술을 이제 하고 이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아이들을 수술하게 되면은 보호자분들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 좋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서 보호자 면담도 많이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좀 수술을 빨리 해서 이제 먹는 거라도 좀 아이들 편안하게 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싶은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무 일단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보호자분들께서 이게 저희 의료진들이 이런 치료나 수술을 말씀을 드릴 때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니까 조금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고민도 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비슷하게 아픈 아이들 보호자분하고도 이렇게 상의해보시면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수술을 받았던 아이들이랑 얘기 들어보시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 훨씬 더 폐렴이나 이런 아파서 입원하는 횟수가 줍니다. 그리고 체중도 늘고 키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아이 키우시고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학부형으로서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대장장이 한번 외치고 끝내서 대장장이 만세 한번 하실까요? 룸메이트 끝난 김에.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장장이 만세! 유후!